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서울의 인구 집중이 일어남에 따라서 오늘날 경제 발전이 급속히 일어나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뭔가 좀 어두운 느낌, 좀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는 별명이 그렇게 부끄러운 별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 됨으로써 오늘날 한강의 기적, 혹은 한국의 근대화, 코리안 디벨롭먼트가 가능했다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위대한 문명 뒤에는 위대한 도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로마가 있어서 로마 문명이 있었고, 런던, 파리, 에도, 뉴욕이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 강대국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저는 한 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고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대도시의 어떤 인구의 힘이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이 약간 1,000만 명이 밑돌지만 은필칭 1,00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서울이 이렇게 300만, 500만, 700만, 심지어 1,000만이 살게 되는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가 되었을까요? 저는 아파트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이전의 한양은 온돌 문화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100%에 지나지 않는 납작 도시였습니다. 한양은 조선조가 망할 때까지 인구가 20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은 온도 문화가 없어서 에도 같은 경우는 이미 17세기에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서울의 인구 집중이 일어남에 따라서 오늘날 경제 발전이 급속히 일어나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60년대에 아파트를 짓지 않았다면 말하자면 서울 전역에 단독주택, 기와집, 초가집을 쭉 깔았다면 서울의 인구는 저는 많아봤자 1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경제 기적은 저는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 500만, 700만, 1000만짜리 메트로폴리스가 되면서 노동력 공급이라든가 어떤 소비 도시의 측면에서 한국의 발전을 견인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 발전의 힘은 서울의 힘이고 서울의 힘은 서울 인구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를 보급함에 따라서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꾸준히 높아졌고 우리나라가 산업화, 근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외국의 경우를 보면 반드시 주택 관련 도시 폭동을 한두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 기억에 1970년에 광주 대단지 사건 정도 이외에는 급속한 도시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주택 관련 대규모 도시 폭동을 경험하지 않는 이례적인 나라였고 그 공은 전 아파트에 돌려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